국제뉴스 플렉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 일본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일본의 이제 정치 상황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이제 올림픽이 된다고 보고, 어떤 희생이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끝나고 나면, 주기현 선거가 본격화됩니다. 네. 그렇죠. 자, 일단 지금 현재 일본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에 도쿄도 의회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127석의 그 도의원들 중에서 자민당이 1당을 차지하긴 했어요. 33석을 차지를 했고, 도민퍼스트회, 지금 고이케 유리코 지사가 나왔던 그 본인이 이제 창당했던, 그러나 지금은 본인은 빠져나와서 무소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민퍼스트회가 31석, 그리고 공명당이 23석, 그리고 일본 공산당이 19석, 입헌민주당이 15석, 일본 유신회가 1석을 차지해서 일단 자민당이 1석을 그러니까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문제는 뭐다? 과반을 전혀, 그러니까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실패한 선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 총리가 자민당, 공명당으로 과반수를 실현하지 못한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제 공명당은 네. 이제 위성정당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옛날 그 국민의힘이 만들었던 그 위성정당이랑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합쳐가지고 과반수 이상을 내야 말하자면 도쿄 의회를 쥐고 흔들 수 있었어요. 그렇죠. 네, 실패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어떤 국민들의 민심이 최소한 50% 이상 자민련이래 자꾸 자민당에 대한 일종의 이제 그 인기가 하락했다. 예전만 못하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는 결과였고요. 그렇죠. 이 결과를 놓고 이걸 다 스가 책임이다라고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민당 내에서 스가 총리로는 중의원 선거를 싸울 수 없고 총리 교체론이 나올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이 확산하면 먼저 9월에 총재 선거를 치르고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당내에 있는 역할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차기 총리로 가장 유력시 되는 사람 현재까지는 그래도 스가입니다. 스가. 네. 스가. 왜냐하면 기존 총리로서의 프리미엄이 있고 그와 관련한 이제 처음에 그 지지받았던 지지 기반 세력들이 워낙 월등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스가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계파들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재집권을 막을 수 있는 변수는 안 됩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는 애들하고만 싸운다. 고노나 뭐 니까이나 뭐 이런 사람들 네. 싸운다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자기 계파에 자기를 지원해 줬었던 70% 가까운 그 계파에 붕괴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상황을 잘 알 수 없는 그 변화가 생기는데. 근데 스가는 자기 계파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머지 계파들이 우리끼리 어차피 나눠 먹기 못할 거면은 스가를 세우고 우리가 뒤에서 조정을 하자. 그렇게 합의가 된 거였잖아요. 그 합의된 계파 중에 가장 큰 계파가 아베 계열이었다. 그렇죠. 호소다파. 네. 호소다파. 그래서 이 호소다파가 그대로 자기한테 지명을 유지를 해주면 스가는 정권연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호소다파에는 그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인물이 없거든요. 근데 이 호소다파의 힘을 가지고 다시 등장하려고 아베가 바람을 피우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미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가을,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이면은 치러질 중의원 선거에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일찌감치 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공식적으로는 나는 스가가 연임을 하는데 지지를 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과는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위원이 돼야 돼요. 그렇죠. 당내에서 위원이 돼야 되는 거고 당내에서
자민당 안에서 그 총재를 뽑을 때 이 아베가 나올까 안 나올까에 대한 그렇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예요, 스가는. 그렇죠. 왜냐면 출마하기 전까지는 그 의도를 모르니까. 근데 일단 스가를 안심시키려고 하면 아베가 건강을 이유로 하든 한 해 쉬어주면 되거든. 만약 그러니까 이번에 안 나오겠다라고 얘기하면 스가는 아베를 위해서 진짜 뭐라도 할 기세예요, 지금 같으면. 근데 나오겠다는 거야. 그렇죠. 일단 나오겠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친구들을 많이 만나러 다녀. 겁나 돌아댕겨. 그게 기분 나쁜 거지. 당연하죠. 불안하게 왜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돌아다니면서 이거 오랜만인데 밥 한 끼에서 이러면 좋은데 꼭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지금 방역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영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러면서 고노다로랑 만나갖고 뭘 했냐면 일본 반도체를 살려야 된다고. 그렇죠? 둘이서 반도체 대책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 뭔가 의도가 굉장히 나빠 보이는 느낌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 친구를 만나러 다니는 것도 싫어, 스가는. 근데 제일 싫은 건 고노다로를 만나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고노다로를 만나가지고 둘이 손을 잡아버리면 고노다로가 지금 스가파를 위협할 수 있는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도 안 만나러 다니는 것보다 더 싫은 거거든. 게다가 이분이요,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거 유세를 도왔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베가 아직까지 나의 대중적 인지도가 어느 정도일까를 가늠해 본 것 같아요. 왜? 본인이 나선 유세장에 엄청나게 인파들이 실제로 몰렸거든. 동원했겠지, 이 새끼들. 일본 애들 하는 거 어떻게 믿어? 예. 아, 그렇구나. 예, 저는 순수하게 받아들였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어떤 언론 기사가 나왔냐면은, 그래도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 그래도 유권자들을 가장 많이 모으는 정치인은 아베구나, 라는 기사들이 막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베가 단순히 뭐 나 의원하는 수준에서 끝낼 거야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왜? 실질적으로 인터뷰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일단 본인이 유치한 도쿄올림픽은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거든요.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이 올림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일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센 발언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올림픽 성공시키고 자연스럽게 이거 누가 가져왔지? 내가 가져온 거야 라면서 전면에 또다시 등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사실 일본 국민이 똑똑하면 자민당을 2당으로 만들어 버려갖고 아예 총재고 나발이고 싸우지 않게끔 해도 되는데 지금 당장의 여론조사를 해봐도 스가가 이렇게 인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480석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대체제가 없다니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55년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민당이 지금의 자민당 모습을 딱 갖춘 그 1955년 이후로 61년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일본은 중간에 잠깐 민주당이 잠깐 1년 정도 딱 정권을 잡은 걸 제외하고는 온통 다 자민당 천지예요. 그러니까 선거가 있으면 뭐 하고 언론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길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지형이 돼버렸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이미 일본의 유권자들도 자포자기. 아유 그놈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기대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이번 그 도쿄도 의회 선거 그 투표율도 굉장히 낮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보면 이제 그 시민들이 투표를 기피하고 정치에 관심이 멀어진데도 불구하고 자민련을 찍어주고 있는 거수기 같은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민련에서 돈을 받아먹고 있거나 관련된 기업을 하고 있거나 그와 관련된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만 동원을 해도 자민당은 계속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정치에 실망하고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고 투표율이 낮아지는 거를 오히려 더 유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민당이 또다시 총재를 배출할 건 이제는 이견이 없는 진실이야. 뭐 올림픽이 어떻게 되고 뭐 코로나가 어떻게 되고 화산 폭발이 돼도 결국은 이 위기는 자민당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로 오히려 득표율이 더 높을 걸로 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총선 승리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누가 후보로 나갈 것이냐에 대한 싸움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스가와 아베 간에 사전 탈락 작전. 그러니까 상대방이 후보에 올라올 수 없게 만들기 위한 폭로전이 지금 때이른 일본 정치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아베 스캔들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베 스캔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네. 기억을 떠올리는 상황에서 어떤 스캔들이 지금 아베를 위협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아베의 대표적인 비리 스캔들 딱 3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측근들의 자잘한 것들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3개. 2017년 이 아베 총리의 40년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각해학원의 수의학부 신설 특혜 사건입니다. 요거 총리 비서관이 이 신설 허가 총리 안건이다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문서까지 나왔죠. 근데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각해학원 스캔들에 대해서 내가 직접 지시한 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런 거짓 증언이 뭐 90개가 넘느니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불러가지고 청문을 하려고 했으나 네. 몸이 아프셔가지고 안 나오셨죠. 안 나오시는. 근데 지금은 너무 말짱해. 아니, 네. 그 선택적으로 아파. 예. 아무튼 잠깐만,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선택적으로 아프신 분들 꽤 많잖아요. 아무튼 네. 40년 만에 40년 40년 지기 지기. 친구를 위해서 57년 만에 수의학과를 하나 만드셨던 만들어줬어요. 네, 요거 비리 아닌 것으로 지금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오사카에 있는 사학법인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이 있는데요. 요건 뭐냐? 아베 총리와 친분이 있는 사학법인의 국유지를 감정가의 14% 수준에서 넘깁니다. 자, 2016년에 감정가가 우리나라 돈으로 98억 3천만 원이 넘던 땅을 13억 7,800만 원에 매각을 해버려요. 나라 땅이니까 예. 싸게 줘도 국유지를. 네, 국유지니까 뭐 누가 알겠어요? 네. 네, 밝혀지지만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모리토모 학원이 신설을 추진한 초등학교 명예교장에 아베 총리 부인인 아키 여사가 취임을 한 겁니다. 명예교장도 월급은 받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막 나오니까 왜 이렇게 싸게 넘겼지? 이거 전횡을 한 거 아니야? 횡령, 배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재무성의 이재국 직원이 이 학원 쪽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입을 맞추려고 했냐면은 그 지하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트럭 수천 대를 좀 준비한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무슨 얘기냐? 내가 부지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팔리지가 않아가지고 그 비용 쓰시라고. 싼 값에라도 네. 우리가 넘긴 거야. 그거 아니었으면 이 쓰레기가 많은 땅을 누가 사겠어? 쓰레기장 위에다 초등학교를 지으려고 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참.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럭을 그러니까 우리가 트럭 수천 대 얘기를 해가지고 요 입을 맞추자 요거까지 다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또 국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자신이나 아내가 관여했다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그만둔다. 그래서 그만두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다 네. 무혐의 처리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거기 이 일에 담당했던 과장국장이 아닌 실무자가 실무자가 자결을 자살했죠. 했죠. 그래서 네. 묻힌 겁니다. 네, 세 번째. 그 얘기를 잠시 후에 네.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2019년 봄을 강타한 벚꽃을 보는 모임의 사적 유용 스캔들이 있습니다. 자, 이 벚꽃을 보는 모임은 뭐냐면은 10,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회로 일본이 총리가 주최하는 말 그대로 공적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 행사의 목적은 각계각층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을 초대해서 노고를 위로하는 건데, 자, 세금이 사용이 되겠죠? 근데 아베 총리가 이걸 사유화한 겁니다. 보훈의 성격으로 본인의 후원회 그렇죠. 회원들을 초대를 했는데 문제는 어떤 인물들이 초대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명단 제출해라 라고 하니까 딱 제출하기 전날 갑자기 일본 내각부가 우리 명단 폐기했는데 그렇지.
명단 그래서 폐기했어. 명단이 없어서 명단을 알려줄 수가 없어. 막 이렇게 되던 중이었는데 네. 그때가 이제 후임을 놓고 이게 아베 후임을 놓고 얘기가 많을 때거든. 그때 갑자기 명단이 국회 안에서 등장을 합니다. 분명히 폐기했다는 명단이 어디서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명단이 나옴으로 인해서 검찰에 불려갈 위기가 생겼는데 이때 스가가 이거를 무마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스가가 자리를 이어받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때와 관련해가지고 행사 예산액은 1년에 1억 94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하루에 아베 총리가 쓴 예산이 6억 660만 한 원이었어요. 5억을 더 쓴 거야. 더 땡겨서 쓴 거죠. 세금을. 그러니까 이때 한 사람당 식사비만 해도 11만 원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참가비는 5만 5천 원을 받았대요. 그러면 도대체 이 400명에 해당하는 식사비와 교통비 어디서 조달을 했느냐. 그러니까 너 이 세금 쓴 거 아니야? 세금은 안 썼어. 세금 안 썼으면 너 뭐야? 이러면서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얘기가 많이 나왔으나 또 묻혔죠. 묻혔습니다. 여기에 예. 관련돼서 도쿄지검 특수부가 수사를 한다고 막 하다가 네. 스가가 나서니까 조용히 무혐의로 덮여버리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 사건들 중에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게 뭐였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모리모토 학원 스캔들의 X파일이 다시 등장한 거예요. 자, 요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아사히 신문이 단독 보도를 한 거예요. 아사히 신문한테 누가 단독을 줬을까요? 2017년 2월에 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을 폭로를 하고 이 과정에서 아베 전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의 친분이 작용했다 이런 보도를 꽉꽉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매각 관련 공문서에서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부분이 삭제가 되거나 수정된 것으로 드러나서 공문서 위조 혐의가 부각이 됩니다. 이 논란이 계속되니까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아카기 도시오라는 실무자가 2018년 3월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죽기는 억울했는지 어떤 메모를 남기고 죽었냐면은 이 공문서 조작이 당시 재무성 이재 국장인 사가와 노부이사의 강요로 이루어졌다. 난 억울하다. 이런 메모를 남기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자체 조사를 이제 재무성이 벌였는데 이 사가와의 지시로 공문서가 조작이 됐고 여기까지만 딱 자른 거예요. 더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 이러면서 당시에 검찰 수사도 유야무야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총리가 관여한 게 아니고 그냥 재무성 관료들이 소위 말해서 손탁후, 그러니까 윗사람의 뜻을 헤아려서 아랫사람이 그냥 알아서 스스로 했다. 스스로 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100억짜리를 14억에 주는 거를 스스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나온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지난해 3월에 유족 측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유서가 있었어요. 네. 그때 있었는데도 언론이나 검찰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유서를 다시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안에 내부 내용을 공개를, 그러니까 공론화해달라 그런 거야. 수사를 해달라고. 네. 근데 현행법상으로는 죽은 사람의 유서를 가지고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먼저 던진 거야. 네. 그래서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합니다.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매입을 둘러싼 재무성의 공문서 위조와 관련해서 재무국 직원 아카기 도시오가 경위를 적어놓은 아카기 파일이 22일 아카기의 부인 마사오 씨 측에 공개됐다라는 보도를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이것만으로는 누가 조작을 지시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국가가 이 파일을 바탕으로 제3자에 의한 재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8쪽짜리 아카기 파일에는 일본 재무성이 담당 직원이었던 아카기 도시오에게 문서 조작, 수정 등을 지시한 일련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얘들은
이런 거 진짜 꼼꼼하게 남겨놓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결제 문화가 도장 문화가 워낙 강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1년 과정에 결제를 받아놓은 문서들이 존재를 했었던 거야. 근데 이 문서를 없애라고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각기는 자기 공무원의 어떤 그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미 담당 과장이나 윗선까지 다 결제가 되고 특히나 이러한 지시가 총리실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공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없앨 수 없다라고 버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남긴 비만 기록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결제가 완료된 문서를 수정하면 안 된다는 뜻을 강력히 항의했다. 이런 것 얘기도 본인이 써놨고요. 재무성이 책임을 지겠다며 설명했지만 납득할 수 없다. 수정 작업을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해 둔다. 이것까지 다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원 기록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검찰이 손만 댄다고 하면 이게 전부 아베가 지시해서 일어났고 이걸로 인한 수득을 보기 위한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그걸 이해충돌 방지. 이해충돌.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거야. 이거는 일본에도 있거든요. 독직 혐의가 있거든. 독직 혐의. 그래서 이거를 밝혀달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언론에만 난 거지 검사들이나 행정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안 움직이고 있죠. 문제는 이게 있으면 인지수사를 통해서 밀어붙일 수 있어요, 검사가. 원래 검사들이 검찰에서 인지수사 한다면서요. 원래 닛산 회장 잡으러 갔을 때도 네. 아무 이유 없이 임의 동행해서 잡아갖고 그걸 다 죄를 만들어 가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죄가 될 수 있다고 치면 얼마든지 쳐들어가서 이와 관련된 관련자나 아니면 그때 구속됐던 이사장 이런 사람들 구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습니다, 검찰이. 가만히 있는 건 왜일까요? 명령을 내려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명령은 누가 내릴까요? 현재로서는 스가밖에 스가죠. 내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스가는 이런 방식, 이거를 띄우는 상황에서 명령을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자, 언론에 먼저 띄웠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스가 방식에 아베 측의 선택에 기회를 준 거예요. 자, 어떡하실래요? 제가 명령을 내릴까요? 아니면 말까요? 이렇게 한번 되져 보실래요? 네. 뭐 이런 이제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입장에서 요구하는 건 하나일 거예요. 나를 민다고 계약서 써라. 그러면 내가 이거 더 진행 안 하고 그냥 언론 스캔들로 묻을게. 그렇지. 하지만 네가 만일에 이걸 안 해준다고 하면 나는 너를 최소한 정치에 출마 못하게끔, 그러니까 아예 국회의원에 출마를 못하게끔만 만들면 되거든요. 피의자 신분을 만들어갖고 기소를 하고 네. 그와 관련해갖고 일부라도 형을 받아내는 순간 못 나와요, 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총리가 못 된다는 못 거지. 근데 다만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갈라설 수 없는 길을 가니 이제 네가 여기서 나에 대한 지지 쪽으로 돌고 일단의 해명을 접어라 라는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근데 사실 스가가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회피가 될 수 있어요. 마스크를 쓰는데 너무 좋았던 게 여러분 일단 디자인이 지금 이 색깔이 보이시려나? 이게 베이지색이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 색깔 마스크 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숨쉬기가 너무 편했어요, 일단.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어.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준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됩니다.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예.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턱이나 여기 볼 부분에 향균 효과가 없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이 잘 나더라고요. 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빗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막 뻗도 돼요? 막 뻗어도 막 뻗도 돼요? 예, 막 뻗어도 됩니다. 막 예.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자, 어머. 자, 보이시나요? 다 통과해요. 다 예. 통과해요. 다 통과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최대 50일 정도까지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 이렇게 쓰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불편한 감이 없어요. 안면 굽기 시험을 해서 KF94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IL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작년에 한번 친 적이 있어요, 아베를. 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네, 검찰 이용해가지고 한번 조사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가 직접 나서니까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도 똑같은 거. 이게 이제 아까 그 벚꽃 스캔들 그와 관련해서 도쿄 특수부가 동원이 되는 순간 아베 정치 생명 끝났다 그랬거든. 그렇죠. 근데 그걸 풀어준 게 아베 힘이냐 스가 힘이냐는 힘이냐. 모르는 거야. 근데 저는 그때도 스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올 2월에 스가가 한 방 맞았어요. 그렇죠. 아들 스캔들로. 아들 스캔들로 먼저 역공을 당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잘 정리가 됐어요. 왜냐면 4명 접대한 것뿐이고 우리로 말하는 99만 원 세트처럼 접대 내역이 이렇게 많지 않았고 순수한 응원 모임이었다. 일로 너무 주고받은 게 많은데. 스가 아들이 거기 록그룹 하다가 갑자기 그 회사 들어가고 회사가 10배로 커지고 매년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물적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사가 안 됐어. 근데 그거 안 이게 되고 그냥 공무원들만 징계받는 선에서 끝이 그렇죠. 났죠. 그냥 왜 끝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위성방송 그 방송 허가가 승인 취소가 됐고. 그래서 대충 이제 얼르는 듯 해갖고 끝났는데 지금 이제 다시 이 얘기가 또 불거지고 있는 거죠. 네. 그때 접대를 받은 사람이 4명뿐만이 아니다. 12명이 넘는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4명 접대한 거는 뭐 죄가 안 되고 12명 접대한 건 죄가 돼? 접대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죄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뇌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스가 아들의 어떤 스캔들을 또 단독 보도한 쪽이 슈칸 분슌이잖아요. 슈칸 분슌인데 이 당시에 사실 스가 아들이 이제 부인을 하니까 그 당시에 녹음 파일까지 다 나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럼 과연 이 몇 달에 걸쳐서 이 세이고라는 스가의 아들이 이걸 하는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 모든 걸 다 제보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명을 할 때마다 새로운 증거가 계속 나와. 영수증 나오고 나중에 이제 도청한 거지. 녹취록이 그렇죠. 있다는 녹취록이 얘기는 있다는 거예요. 도청까지 할 만큼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이거는 누가 던졌을 거냐? 그렇죠. 그때 던진 의혹을 보고 있는 사람이 고노다로란 말이에요. 고노다로. 네. 고노다로가 자기 지역구인 후쿠오카 현으로 자기 그 금융센터, 일본의 홍콩을 대신할 수 있는 차기 금융센터를 도쿄에서 이걸로 끌어올기 위해서 스가를 협박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고이케가 삐져가지고 아니 이 고생해서 올림픽 치르라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고생은 도쿄에서 다 하고 있는데 알짜는 후쿠오카로 빼줘 그래갖고 이제 감정이 나빠진 거거든요.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아베와 스가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고이케와 고노다로의 대결도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해관계에 따라서 치고받고 지금 물밑에서 굉장히 더러운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일본은 이러한 개싸움이 벌어져도 절대 상대를 죽을 때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싸움의 형태인 것 같아요. 하나 툭 던져주고 상대를 간을 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만큼 오지 않네? 그럼 하나를 쓱 더 밀어 넣어.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끝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어느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참 지금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고노다로가 아니라 아소다라입니다. 아소탄광 했던 전 총리. 아소다로. 아소다로가 이 후쿠오카를 이걸 땡겨간 거죠.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정치권 안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연관지어 갖고 차기를 노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 스가는 가만히 있었으면 스가가 되는 거는 거의 당연했어요. 그래서 아베만 꺾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베를 끌어들이면 고노다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소다로나 고이케 같은 경우에는 저것들이 다 동시에 다 없어지면 나도 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에도 총리 후보로 나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 안에 뽑히는 거는 방금 얘기한 사람들이 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이케가 자기가 만든 도민 퍼스트 회를 빠져나와가지고 자민당에 입당한 이유가 그건 거거든.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도 총리의 욕심이 있어요. 지금. 그게 국민의 짐처럼 안철수, 홍준표 뭐 이런 애들이 다 싸워가지고 결국 윤석열 다 싸워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다시 대선을 치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든 정권을 가질 수가 총리가 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이런 상황 하에서 대부분 한 명을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죽이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서로 상대방 단체를 눌러서 표로 이기고 난 후에도 진 사람한테 그만큼의 몫을 배분해 줌으로 이 자민당을 깨지 않고 지금까지 쭉 유지해온 불문율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가가 총리 자리 차지한 대신에 아베 쪽 사람들을 내각에 쫙 포진시켜주고, 예. 그리고 이제 저쪽 계파에 있는 사람도 장관 뭐 한두 자리 주고, 그런 식으로 나눠 그래서 먹기. 그쪽에서 예산 가는 거 그쪽 동네에 밀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스캔들이 다투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결과는 그거예요. 둘 다 완주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둘 중에 하나가 합의 보면 이게 둘이 합의를 보면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되는 건 맞아요. 둘이 완주하면 둘 다 낙마할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가와 아베가 어느 한쪽이 포기하지 않으면 어부지리로 다른 놈이 이제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고만고만한 아소, 고노, 뭐 펑쿨색자, 고이케, 그 다음에 나카이 간사장까지 전부 다 이걸 싸움 구경 하다가 이거 잘하면 나도 되겠는데 생각을 갖고 본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둘이 싸워라는 관망의 얘기들이 훨씬 더 그거예요. 지금 둘의 세력이 워낙 막강해가지고 또는 한쪽에 힘이 균형이 있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확실히 이기는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네. 한 명만 살아남는 싸움은 없어요. 둘 다 남거나 둘 다 죽거나요. 그래서 만일 둘 다 죽거나로 간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하이에나들이 이거를 일본을 잡아먹을 수 있는 게 생기기 때문에 자, 대한민국 정치에 가장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은 뭐냐. 둘 다 뒤지는 거예요. 네. 아베랑 스가랑 자폭하는 거. 아베가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베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아베가 들어오게 되면 진짜 국지전 이상의 전쟁 도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아베가 하고 있는 꼴이 마치 그 외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가 하는 거랑 똑같은 짓거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저께 우리 그 토성류 얘기했잖아요. 네. 그 후에 그 댓글 반응을 들었는데 깜짝 놀라서 속보를.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갖고 나무를 베가지고 토성류 산사태를 일으켰다는 거야. 뭐 관동대지진, 뭐 우물에 독타.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가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그 태양열 한다고 나무 뱄다는 사진 있잖아. 네. 그걸 갖다가 거기다 걸은 거예요. 한국 애들이 이러고 있다고. 근데 그게 댓글이 좋아요가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일본 정부를 욕해야 되잖아요. 댓글이 뭐라고 하냐면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해줘가지고 한국은 피해를 안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일본이 피해를 덜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국이 알아서 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얘네들은 너무 은혜를 모르는 애들 아니냐? 이런 댓글을 써갖고 그쪽으로 또 좋아요가 확 몰려가고 있는 거야. 이거 정신병자들이거든? 이런 방식이거든? 근데 이게 맥힌다는 게 나는 더 웃기는 거야. 와.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게 일본 정부예요. 이러한 지금 상황을 이미 알고 묵인했고 이러한 부분은 피해를 키운 일본이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되려 이거를 반한 감정으로 옮겨갖고 이거를 써먹으려고 하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포션은 똑같아. 이제 앞으로 올림픽이 망하든 흥하면 이제 좋다고 해. 흥할 리가 없으니까. 방사능이 더 심해지든 뭐 코로나 피해가 커지든 다 한국 탓이다 하고 몰고 가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노를 결집한 상황 하에서 이거를 치기 위해서 어떤 군사적인 도발이라든지 아니면 고의적인 충돌을 일으킬 또는 또 다시 무역 전쟁 같은 형태의 모종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아베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래서 아베가 돌아오는 거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스가가 이기기를 바라거나 둘 다 낙마하기를 바라는 상황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생각하는 방식이 진짜 토착 외구들하고 똑같다. 그렇죠. 국민은 관심도 없어요. 와. 정권만 잡으면 어떻게든 내가 잘 수습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야, 근데 뭐 스가가 잡을 때도 아베가 진짜 코로나로 치울 수 없는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이어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베가 해놓은 올림픽을 스가가 진행하고 있지만 아마 끝나고 나더라도 잘못하면 스가 탓, 잘하면 아베 탓으로 해갖고 아베가 다시 이걸 재기의 발판을 삼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와 관계없이 아베가 되든 스가가 되든지 간에 얘네들이 안고 가야 될 더 큰 문제는 경제적 파탄이에요. 경제적 파탄. 하반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금 올림픽을 준비하는 6월 달부터 7월, 8월까지 사실상 일본의 산업계가 거의 멈춰섭니다. 올림픽에 올인을 하는 과정 중에. 자, 이렇게 된 이후에 일본 기업들이 정상화될 수 있을 거냐. 아마도 부도 기업이 속출할 거예요. 이미 6월 말에 부도 기업이 일본 이 경제 역사상 최대치로 늘었는데 IMF나 전후 상황보다도 더 심하다 할 정도로 심하게 늘었는데 이 사람들을 석 달 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올림픽이라는 이름 하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지. 지금 일본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은 일본 정치인들이 늘 얘기하지만 남북한의 전쟁 말고는 답이 없는 거다라는 얘기가 생기는 거고 이러한 전쟁을 책동하기 위한 또 어떠한 형태로든지 한반도에 변란이 생겨야만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주의 안에서 뭔 짓을 할지를 모르는 놈이에요. 관련해서 이제 동백전사 이번에 지난주 토요일에 올려드린 내용에 보면 애초에 아베의 외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가 이토 후요부미하고 손을 잡고 기존에 있는 일본 외항을 살해를 하고 외항을 바꿔치기 하면서 메이지 유신을 진행을 했고 이걸 가지고 일본의 권력을 찬탈했고 그 후로 바로 들어간 게 군국주의로 전환한 거였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형태의 정치 세력들이 지역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그동안에 이루어져 왔던 모든 일본 안의 헤게모니를 쥐고 현재까지 내려온 게 지금의 자민당이고 아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평생 직업이 정치인이고 군국주의자고 전쟁주의자였어. 태생이 그래요. 태생이. 메이지 유신 때부터 그랬어. 그 상황에 지금 있는 일본의 위기를 얘네들이 아무리 위기라 그래서 그럼 우리도 적폐청산하고 새로운 일본이 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놈들이 아니라는 아니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가 더 무섭다는 거야. 스가는 미천하고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못 합니다. 그렇죠. 배짱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아베는 해요. 진짜 아베는 우리랑 같이 했던 우리가 이제 그 아름다운 아베와 함께 했던 8년이 있잖아요. 이제 박근혜 시절부터 시작해 우리 문재인 정부를 이어왔던 아베와 함께 했던 지난 8년은 사실은
박근혜 때는 좀 힘들었을지 몰라도 문재인 정부 때문에 우리 참 행복했어요. 그렇죠. 네. 정말 헛발질과 온갖 삽질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무리한 기회를 준 게 아베였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는 아베는 철저한 군국주의자고 전쟁주의자의 모습으로 돌아올 겁니다. 절대 아베의 귀환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정치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점. 네. 제일 중요한 건 일본은 시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지금의 정부나 지금의 자민당의 횡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없어요. 점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진짜 방금 댓글에도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무포로 그냥 일본을 침몰시켜 버립시다 라는 얘기. 진짜 그거를 점검해야 될 옵션 카드로 생각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는 이런 소름 끼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그런 말 있잖아. 그 궁지에 쥐가 몰리면 고양이도 문다고. 물죠. 지금 일본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 투자자였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일본은 8년 안에 죽창 들고 밀란이 일어난다고 했었던 누구죠? 조지 소로스 동업자 그 사람?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할아버지. 그분 아무튼 북한에 북한에 투자 많이 하셨고 예, 갑자기 그분. 이름 짐 로저스. 짐 감사합니다. 로저스. 이 짐 로저스의 예언처럼 일본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기를 민란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지진은요? 누구? 지진. 지진? 지진이 이제 7월 말에 온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네. 뭐 어떤 분이 우리 유튜브 댓글에도 썼더라고요. 너 안 오기만 해봐, 너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러면서 마치 제가 지진을 조정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는데 와요. 조정할 수 있잖아요. 조정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내가 늘 얘기하잖아. 수십만 되고 송신이 안 돼. 그러니까 지진이 오면 알려는 주시는데 지진을 일으켜 주세요라고 보내는 거는 저쪽에서 수신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오기는 올 겁니다. 7월 말에 반드시. 세게 와야지. 응? 세게. 충분히 올 거야. 기대한 만 줄 거니까 기다려 보시고요. 어머, 기대라뇨. 우려를 하는 거. 우려하고 계시고요. 네, 혹시 그러한 상황에 우리 놀래지 말고 겸허하게 잘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국제뉴스 프로엑스 사실 굉장히 위험한 소식이었어요. 일본이 진짜 총체적인 망국으로 가고 있는 그 지표를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일본 정치 상황이잖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아무리 그렇게 막 나가도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우리 정권이 딱 중심 박혀 있는 제대로 된 정권이면은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한테도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선거인단으로 여러분 꼭 등록하셔서 뽑으셔야 돼요. 예. 우리는요, 본선 가면 이겨요. 예선만 잘 치르면 됩니다. 그 예선이 제대로 안 될까 봐 양궁 걱정이지. 국가대표 선발전 같은 거예요. 네. 나가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서 제대로 된 선수를 뽑는 게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나간다는 생각으로 아이고 본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몰아주지 이거 안 됩니다. 저쪽 애들이 본선에서 못 이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 우리가 이러다가 일본 된다니까. 쟤네들이 원하는 후보 새끼들은 무슨 수작을 걸어서 내각제로 개헌할 거예요, 다음 임기에. 맞아요. 네? 그게 여시제가 바라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부터 지금 우리가 잘해야 될 것, 우리 후보, 똘똘한 우리 후보를 지켜내고 이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거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깨어있기만 하시면 됩니다. 투표하시기만 하면 되고 늘 언제나 행동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본 유권자들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일본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행동해야지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합니다. 예.